실무진 규모도 상당히 차이가 컸습니다. 미국에서 300명이나 갔어요. 이란이 70명이었는데 거의 미국에서 매머드급을 데리고 왔거든요. 이것도 좀 기싸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예. 뭐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사람 소수 정예만 예. 가는 게 통상적인 건데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란 같은 경우는 70명까지 간 거는 사실 협상 중에도 공격을 받아버리니까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고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다음에 끝나고 갈 때도 뭐 분산을 걸어간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식으로 해도 우리는 정보력에 출중해. 우리는 다 방어가 돼 있어. 어디 가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숫자적으로 압도하기 위해서 따라와 하는 강압적인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뭐 저기서 다 나가지 벤스 부통령 같지만은 나머지는 또 놓고 계속적으로 협상을 물밑작전하는 이런 전략적인 걸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지금 말은 저렇게 뭐 안 된다 해도 미국이 사실 끌어간다는 입장을 줘야 되니까 사실 파키스탄이 중지했기 때문에 간다. 이것도 미국으로서부터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끌고 가서 뭐 단계적으로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런 포석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파키스탄이 미국에 훨씬 멀고 시차도 있고 가기는 좀 더 이제 힘든 그런 장소긴 하니까 미국이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불리했다 협상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란 대표팀은 의상부터 좀 화제를 모았습니다. 검은 옷을 다 입었고요. 그리고 공개된 SNS 사진을 보니까 이란 대표단이 타고 가는 비행기 안에 초등학교 그 참사 피해 어린이들의 영정 사진을 싣고 갔다 그래요. 이게 뭐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미나부 초등학교죠. 168명의 학생과 교사까지 합쳐서 170명이 뭐 현재까지는 미국의 오폭이다라고 알려지는데 그것은 미국 내에서 현재 그것에 대한 확인 작업 중이니까 아마 그것은 전쟁 뭐 중이라도 혹은 후에도 확실히 확인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미국을 향해서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피해자고 공격을 시작한 것은 미국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란 내부에 대한 메시지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란에 협상을 원하는 세력이 있고 뭐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같이 강경하게 협상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데 이번에 가는 그 갈리바프를 비롯해서 협상의 대표단은 자신들이 여기에 미국에 흥정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피값을 받겠다. 그리고 예. 책임을 분명하게 묻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복을 또 입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은색. 그것도 예.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가해자는 미국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나간 이란 대표단의 이제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만났고 결렬이 돼서 벤스 미국 부통령이 짐은 쌌지만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두 분 다 이제 이렇게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편인 것 같은데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짐을 쌀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디서 이 내용을 보고받고 있었을까요?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In very deep negotiations with Iran, we win regardless. In addition to that, we're negotiating whether we make a deal or not makes no difference to me. 관객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유롭게 손까지 흔드는 트럼프 뒤로 장녀 이방카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따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UFC 관람 장면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섰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에 대한 추가 병력 배치 등을 예고할 때에도 자신의 골프장을 찾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습니다. 정말 의도적인 여유일까요? 벤스 부통령이 짐 쌀 때 협상 결렬 속보를 격투기를 보면서 들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본인이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저를 할 수 없어요. 나만이 할 수 있다. 예. 나만의 특유한 이건 협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희들이 아무리 죽고 뭐 많은 사람이 죽어나도
우리는 우리 정책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 그다음에 저게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였다면은 저 정도는 안 할 거예요. 근데 2기고 이제는 뭐 중간 선거도 이제 나 상관없다. 유가 올라가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저렇게 이제 조롱하는 비슷한 거죠. 저거는 아마 일반적인 대통령들이 이렇게 전쟁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 협상장에 나갔는데 저런 식으로 다 저건 어떤 노는 장소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UFC 이런 데는 예. 그런 데 가서 저렇게 하고 골프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골프하다가 뭐 춤추는 이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막 폭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충수가 아닌가. 사실 예. 이 전쟁이 끝나면은 미국 내에서도 평가할 것이고 국제사회도 엄청나게 평가할 것인데 저도 사실 미국에 상당히 뭐 훈련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으러 다녔는데 이건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미국이 정말 국격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예. 어떤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미국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처음 목도하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어디에 나가도 했지만 미국의 좀 집단 지성이 좀 강력한 권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168명 그 죽은 학생들 초상화까지 가져가고 이런 상태인데 그걸 뭐 전혀 깡그리 무시하면서 예. 저렇게 자기는 스포츠를 즐기고 이런다는 거는 사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네. 우리는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 뭐 탑 클래스에 있는 지도자라고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평가를 해왔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말을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미국이 말 안 먹게 들어간 저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저거는 쓸데없는 제스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제스처다. UFC 격투기를 보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람하고 있는 중에 협상 결렬이라는 속보가 떴대요. 그 속보가 떴을 때 루비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화면이 비쳤다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표정 하나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다 잘 연출된 협상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르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 알려진 거에 바르면 계속해서 협상단이랑 소통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6번에서 12번 전화 통화를 예.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명백하게 이런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협상은 내 인생의 올인의 전체 게임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 연출에 가깝다고 생각이 예. 되고요. 국내 지지층을 향해서 나는 워싱턴의 식의 외교에 매달려 있는 그런 그 기존에 있는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항상 이런 뭐 복싱이 됐던 UFC가 됐던 이런 중요한 순간에 골프를 쳤던 그러니까 자신의 강인함, 또 반엘리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층이 열광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예. 있는 워싱턴의 문법과 굉장히 다른 행동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사회와 이란에 대해서 협상이 깨졌다고 내가 곤혹스럽거나 다급해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깨졌는데도 카메라를 비췄더니 웃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카드, 웃지는 않고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 트럼프의 카드는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주는 전략적 제스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대체 보고는 받았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벤스 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뭐 정확히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번에서 12번 정도는 통화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21시간 동안. 그리고 이란, 파키스탄을 포함한 3자 회담을 진행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지속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격투기 관람하기 전에 짐 싸서 와라 이렇게 지시하고 들어간 걸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차가? 데드라인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마지노선을 줬겠죠. 예. 그러니까 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건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농축 우라늄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란의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면 이 협상은 1차적으로 결렬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고요. 아마 이 정도 전화 6번에서 12번 정도 한다면 사실상 면밀히 진행 상황을 다 보고를 받고 있었다라고 또 나름대로 지시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의제별 국면별로 세밀하게 그런 상의를 주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처음부터 아마 가기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타결 안 해도 상관없다. 트럼프 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강도 공격으로 다시 돌아서거나 카드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도 있으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가서 강력하게 밀어붙여라. 이제 그런 지시를 받고 JD 벤스가 갔을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격을 떨어뜨린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협상의 달인이다 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 협상의 다리는 자기 스타일이고 예. 그러나 세계를 대상으로 저렇게 한다는 건 무리죠. 무리고 그러니까 뭐 그동안 수십 년간 동맹 유지하고 뭐 나토하고 이렇게 결속을 해왔는데 지금 상당히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뭐 자기가 원하는 건 끌고 가겠다. 그냥 벤스 부통령을 보낸 것도 약간의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예. 사실 전쟁하기 전에 벤스 부통령 반대 입장에 있었다는 걸 그렇죠.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 분담을 해주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이 가서 협상했는데 저 정도다. 내가 오직하면 이러겠느냐. 예. 이런 뭐 속내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절묘하게 활용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끌고 가는 의지는 관철하는 이런 예. 스타일이라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반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예. 현실이 미국 국내 사회도 답답하고 국제 사회에서도 다 뭐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예. 너무 과도한 거다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참 답답한 현실이죠. 이런 때 보면은 정말 이란이 미국하고 수십 년간 이 적대 관계를 유지했는데 정말 그 신정 국가라는 이것 때문에 정말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어떤 국가라는 것이 그 존속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잘 된다. 지도자부터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예. 뭐 갑자기 피해를 받고 결국에는 이렇게 뭐 유가부터 시작해서 생필품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말 국민들은 나라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농담 삼아 얘기긴 한데 협상이 잘 안 되면 벤스 탓, 협상이 잘 되면 내 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었다고는 하는데 벤스에게 바라는 게 어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벤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좀 차기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역할을 좀 해내야 될까요? 뭐 언중유골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이고 우리가 그간의 트럼프 대통령을 1기와 2기까지 봐왔는데 늘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 된 일은 본인의 공으로 돌리고 잘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은 자신의 부하에게 그 탓을 해서 그렇게 해고하는 모습. 특히 트럼프 1기 때는 굉장히 자주 측근들이 해고가 당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본인의 속마음을 한번 얘기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벤스 부통령에게 보내는 일종의 압박과 관리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문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벤스가 이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확실히 자기가 대통령이고 당신은 부통령이기 때문에 따로 노선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명령을 따라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농담을 포함한 그런 메시지 전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